Part 6 기출유형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Part 6는요, 총 4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대표적인 문제 유형은 첫 번째로는 문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장 삽입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 5의 색깔이 좀 강하기는 한데 이 5에서 논리적인 면이 더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지문당 4개의 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권장풀이 시간은 4지문 모두 8분 내에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4지문이기 때문에 한 지문당 한 지문에 2분 남짓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고요. 2분이니까 한 문제당 3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 유형별로 어떻게 구조를 보고 문제도 접근법을 정확하게 알고 푸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8-6에서 제가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은 뭘까요? 일단 5 문제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Part 5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문장, 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 문장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Part 6는요. Part 6가 어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문장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참고해서 힌트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Part 6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용의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지문에 대한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풀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시간이랑 문법적인 부분, 논리 흐름까지 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RC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 파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문제 개수가 적죠. 5나 7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의 개수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비율로 보시면은 충분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 문제는 풀지 마세요. 자, 제가 간단히 한번 문제 유형을 살펴봤더니 보기를 보고 접근을 하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32번 같은 경우는 cause라는 친구를 가지고 막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문법 문제예요. 자,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문장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장, 한 문장만 봐도요. 물론 시제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보통은 그 문장만 보거나 아니면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앞문장, 뒷문장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자, 다음 이제 33번 같은 경우는 RE로 시작되지만 다 다른 단어죠. 이런 단어가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8-6 어휘 문제는 앞문장, 뒷문장을 꼭 보셔야지만 볼 수 있는 문제들이다. 다음 34번 이렇게 문장으로 쭉 이루어진 유형입니다. 이런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핵심이 말 그대로 뭐예요? 흐름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이런 문장 삽입 유형의 핵심은 뭐냐? 134번을 기준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을 요약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제가 어떤 것이냐? 자, 사과는 맛있다. 그리고 34번 뒷문장을 봤더니 사과는 빨갛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34번 문장을 기준으로 앞문장, 뒷문장 모두 사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번에도 반드시 사과 이야기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Part 6 문장 삽입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럴듯한 것만 골라서 그래요.
근데 이게 공인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적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지문 속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되는 거를 넣는 것이 아니라 앞문장이나 뒷문장에 언급된 친구를 잘 골라주셔야 돼요. 근거가 문장, 그러니까 지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접근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큰 틀은 펄식스는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유형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장이나 필요되는 부분들은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펄식스는 흐름이 핵심이지 펄7처럼 모든 내용을 다 해석해야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예문을 들어볼게요. 한국어로 들어볼까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그녀의 가방은 위치되어 있다. B홀의 4층 6관 엘리베이터 옆에 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제가 펄6에서는 흐름이 핵심이라고 했죠. 얘를 해석할 때 저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녀의 가방은 위치되어 있다. B홀의 4층 6관 엘리베이터 옆에. 자, 제가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이렇게 하는 건데 아마 이렇게 영어를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지금은 8-7 일치 불일치 문제를 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큰 흐름을 보는 거기 때문에 흐름이 핵심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런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요. 아, 걔 가방이 여기 있구나. 이해하셨어요? 이 문장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가방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지금 눈에 보이나요? 제가 처음에 해석했던 방법은 번역하는 데 초점을 뒀던 거예요. 그녀의 가방은, 물론 영어로 되어 있었다라는 전제하에 그녀의 가방은 위치되었다. B홀의 4층. 이건 뭐예요?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는 토익 시험은 번역 시험이 아닙니다. 이해 시험이에요. 그리고 펄6 같은 경우는 핵심은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아야겠지만 흐름상 근데 그게 정확하게 B홀에 4층 6관 엘리베이터 옆에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되는 부분만 딱 정확하게 읽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도 기본적으로 번역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보고 해석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문제를 좀 풀어야겠죠? 자, 제가 이 네 지문을 권장해서 보내드린 시간은 몇 분이냐면 8분입니다. 자, 근데 사람에 따라서 5나 이제 7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벌어지거나 적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4분까지, 그러니까 총 12분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8분이라는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권장 방법은 8분을 체크해서 문제를 푸시고요. 그러고 도저히 내가 풀 수 없었다. 그럼 딱 4분까지만 최대 더 늘어서 문제를 푸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12분이 지났을 때 몇 번을 풀고 있었는지도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12분 내에 문제를 풀지 못했으면은 펄7이나 뭐 아무튼 문제 끝에 내가 풀게 되는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을 흘려 읽거나 제 시간 안에 못 풀어서 오답의 가능성이 뭐 90%죠? 90% 이상이죠? 네, 그래서 여기선 한 문제 더 맞추더라도 결국 총점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분 이후로 내가 푼 문제들은 사실 오답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뭘 하시면 되냐면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은 마무리를 할 거예요. 12분, 최대 12분까지 문제를 푸시고요. 그리고 나서 2부 동영상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푸시고 2부 동영상 틀어주세요.